이 영상은 제가 8월 26일에 유튜브에 올렸던 것인데, 이 영상에서 저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왜 디즈니를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와 비교한다기보다는 DTC, 즉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시장을 중심으로 디즈니가 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디즈니는 향후 10년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디즈니를 2021년 커뮤니케이션 섹터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디즈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인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간 전 세계 극장가를 사로잡았던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20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알라딘, 주제가 렛 이고와 주인공 엘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속편 등이 모두 디즈니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쓴 압도적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2019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40%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는 컨텐츠의 제왕입니다. 양과 질에서 감히 누구도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미국 최대의 공중파인 ABC 방송국, 3D 애니메이션의 신기원을 이룩한 픽사 스튜디오, 지구인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들의 집합소인 마블 스튜디오, 스타워즈 시리즈의 제작사인 루카스필름, 인기 스포츠 채널인 ESPN이 모두 디즈니 산하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21세기 폭스의 영화와 TV 사업까지 인수했습니다. 디즈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산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은 비주얼 이펙스라고 하는 화려한 시각 효과의 증대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영화 제작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각 스튜디오에서는 고만고만한 영화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확실한 영화 두세 개에 올인해서 1년 장사를 끝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텐트의 중심에 있는 막대가 텐트를 받치고 있듯이 텐트폴 영화들이 스튜디오의 1년 장사를 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텐트폴 영화에는 약 3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벤져스와 같이 친숙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는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즈니는 다른 스튜디오가 넘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첫 번째가 마블 스튜디오입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코믹북 출판사인 마블 코믹스로부터 유래합니다. 1939년 설립된 마블 코믹스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엑스맨, 헐크, 판타스틱 4, 토르 등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캐릭터를 이용해 영화를 만들 권리는 기본적으로 마블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루카스 필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루카스 필름은 SF 영화의 대명사인 스타워즈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등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디즈니의 소유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즈니는 다른 스튜디오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했습니다.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 넷플릭스를 제치고 OTT 플랫폼의 1위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예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즈니사나 영화 스튜디오와 TV 방송국 등에서 수십 년간 생산되어 누적된 압도적 콘텐츠 파워를 다른 회사들이 쫓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파워는 막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마블의 오리지널 출시 예정인 작품들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중 하나인 팔콘 앤 윈터 솔저가 원래 2022년 공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연기되면서 2021년 3월에 공개될 것입니다. 슈퍼히어로물인 완다비전, 로키, 호크아이도 모두 2021년에 방송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인 호크아이입니다. 이와 같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캐릭터들은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신규 가입자의 실질적 증가로 연결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만약 마블의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물로 만들어 방영한다면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기존에 극장에서 개봉하던 압도적 콘텐츠의 80%를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동시에 개봉합니다.
극장에서 보던 어벤져스와 같은 대작을 온 가족이 극장 개봉 시기에 맞춰 TV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디즈니 플러스의 큰 매력입니다. 트러스트 시큐리티스의 애널리스트인 매튜 소런트는 디즈니는 독보적인 프랜차이즈와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온디맨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를 스트리밍상에서 개봉하는 경우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또한 디즈니의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즈니는 향후 몇 년간 마블 시리즈 10편, 스타워즈 시리즈 10편, 디즈니 브랜드 15편, 신규 영화 15편 등을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투자자의 날에 밝혔습니다. 셋째, 디즈니는 영화뿐 아니라 기타 다른 컨텐츠로의 확장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ESPN은 미국의 넘버원 스포츠 채널입니다. 디즈니는 시너지를 위해 디즈니 플러스와 ESPN 플러스를 한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패키지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 과학, 문화, 역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디즈니의 계열사입니다. 영화 이외의 분야로 확장이 쉽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0년 12월 현재 가입자가 8,700만 명입니다. 디즈니 계열의 훌루, ESPN 플러스까지 합치면 약 1억 2천만 명 수준입니다. 5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불과 1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약 1억 9천만 명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스와인버는 2024년이면 동사 서비스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즈니 계열 OTT 가입자 수는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24년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같아지면 두 플랫폼의 가치는 같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입자가 많아도 플랫폼의 가치는 디즈니 플랫폼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컨텐츠 제작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향후에도 막강한 계열사로부터 컨텐츠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오리지널 컨텐츠의 제작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계속 경쟁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제작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2019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비용을 위해 약 18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향후에도 컨텐츠 제작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2020년 1조 3천억 원, 컨텐츠 라이센스 비용으로 1조 8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조달 비용으로 3조 1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비해 약 17%의 조달 비용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타 플랫폼에 비해 디즈니 플러스의 이윤 창출 능력이 훨씬 큽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에 한국, 홍콩, 동유럽, 싱가포르 등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신문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에 대해 OTT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이고 통신사끼리 디즈니 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뒤따르는 걸 보면 그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시큐리티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당사는 디즈니가 7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최대 450억 달러는 DTC 채널에서 최대 100억 달러는 박스오피스에서 나머지 150억 달러 이상은 유선형 TV 등 기존 사업에서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아 삼성증권 연구원은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필두로 한 스트리밍 사업의 약진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사업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가져가 대표 스트리밍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 수준이고 월트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3,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제가 8월 26일 영상을 올렸을 때는 두 회사 모두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넷플릭스는 4.5%가 올랐고 디즈니는 41%가 올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이 탄력을 받고 코로나19가 수그러들어 전 세계 중심 도시마다 자리 잡고 있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재개장하고 극장이 영업을 개시하면 주가는 더 큰 상승을 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절묘하게 결합된 세계 최고의 컨텐츠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